했다는 정치적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강토의 아름다움은 사물화된 객관성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강토의 아름다움은 그 위에서 벌어진 역사적 삶의 내용과 무게의 힘으로 인간에게 육친화된다. 아마 여러분들 참 이런 표현 쓰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노래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 강토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식이 그 역사와 인간의 정서였다는 것. 그러므로 금강산에 가는 인간의 마음이 그 노래와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립던 금강산에서 우리는 무엇을 노래해야 하나? 마음속으로 소리 죽여가며 강토수복과 북진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아니면 김건모 신승훈의 사랑 노래나 서태지의 랩을 불러야 하는가? 그것은 북한을 상대로 입산료를 흥정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두박자 현실 인식과 두박자로만 작동되는 시대 정서는 그 문제에 대답할 수 없다. 여기서 두박자는 이분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트로트의 두박자와 그리고 우리가 남북 그리고 옳은 것 그른 것만을 다지는 이 이분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박자 현실인식 그리고 두박자로만 작동되는 시대 정서는 그 문제에 대답할 수 없다. 두박자를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강토에 그 해답은 있을 것이다. 금강산이 바로 그곳이기를 바란다. 자, 여러분들 글을 읽으면서 마음껏 감동해도 좋습니다. 그냥 스쳐갔을 뉴스도 누군가가 의미를 부여하고 또 거기에서 그 의미들을 연결시키고 그걸 논리적으로 서술해내기 시작하면 그리고 거기에 상대를 공감시키는 의지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글은 놀라운 것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입산료 흥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카키색의 노래가 아닌 또 카키색의 정서가 아닌 혹은 우리의 이분법적 태도가 아닌 어떤 선택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것은 북한에게도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총체적인 사고는 오직 하나의 단초에서 나왔습니다. 금강산 관광객들이 노래방에서 노래기계에서 70여 곡의 노래가 금지됐다는 하나의 뉴스로부터 나왔습니다. 어느 신문의 한 귀퉁이에 쓰여 있었을 이 짤막한 뉴스가 우리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는 해안이 됩니다. 사소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자, 우리 다음 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글은 더 사소한 걸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소한 걸지 중요한 걸지 좀 애매하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유주의적 문필가로 알려진 복거일 선생입니다. 소설가이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그 칼럼들을 쓰고 있는 문필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조금 하는 것은 위험하다. 잘 알려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알렉산더가 아니라 엘렉젠더라고 있는 건 아마 이제 그 발음을 그대로 아마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포프의 경고는 의료에 특히 적절하다. 그렇죠. 의학 분야에서 조금 아는 것으로 사람을 치유한다면 큰일 날 수도 있겠지요. 사람의 목숨과 건강에 관한 일이므로 부분적 사실이나 불충분한 의료 지식에 바탕을 둔 처방은 당연히 해가 크다. 그리고 우리 몸이 워낙 복잡하고 정교한 체계이므로 생물학과 의학이 옳다고 내놓은 지식이 부분적으로 맞거나 아예 틀릴 가능성은 늘 크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사실 선생님이 앞서 복거일 선생이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복거일 선생의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로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경제적 자유주의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논리와 동일한 논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예컨대 하이에크 이후에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시장을 자생적 질서로 보고 시장은 복잡계이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밖에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개입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는 그 논리가 사실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복거일 선생은 이 글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신자유주의 경제학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함께 사고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옳다고 인정된 치료가 몇 해 뒤에 오히려 해롭다는 판정을 받는 일이 실제로 드물지 않다. 최근에 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여러분들도 사실 이거 알고 있지요. 어느 유산균이 들어있는 그 요구르트 제품의 광고에서 등장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죠?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치료에서 나온 변화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이 박테리아가 위궤양과 위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잘 알려졌다. 표준 처방은 항생제의 사용이었고 덕분에 세계적으로 이 박테리아는 빠르게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우리 위에 있으면 이것이 위궤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 것이고, 심지어 요구르트 같은 이렇게 유제품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할 수 있는 유제품이 유행처럼 팔려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이야기는 그리 행복하지 않은 결말을 마련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 박테리아가 사라지자 비만 수준이 높아지고 식도암과 천식이 늘어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부분적인 것, 위궤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처방을 했을 때 다른 부작용,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시장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시장에도 우리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때 어느 한 부분만을 바라보고 개입을 하게 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학자들의 기본적인 논의 방식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논의 구도가 숨어 있지요. 이 현상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그저 외부에서 들어온 하나의 병원체가 아니라 우리 몸과 오래 공생해온 존재라는 사실에서 나온다. 이 박테리아의 조상은 1억 5천만 년 전 포유류가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포유류의 윗속에서 살았다. 현재의 종은 적어도 6만 년 전부터 사람의 윗속에서 살기 시작했고 20세기 중반까지 인류의 70에서 80%가 감염되었다. 정말 많은 조사를 하셨죠. 의학 전문 서적까지도 다 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사실 글을 공식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글이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조사와 정보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논술을 쓸 때 이런 정보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제시문을 깊게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제시문이 레퍼런스, 참고문헌입니다. 그렇죠? 이 참고문헌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 분석하고 깊이 있게 이해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글에서 자기의 논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기생충들은 진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환경인 숙주를 자신에게 맞도록 변형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도 그런 능력을 지녔으니 윗속에 사는 이 박테리아는 사람이 생산하는 위산의 수준을 자신과 사람에게 맞도록 조절한다. 위산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위산의 수준을 낮추는 물질을 생산해서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물질은 위벽에 해로 와서 궤양과 암을 일으킨다.